안녕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 홍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편의시설 및 보조기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장애인 인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알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보조기기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살아가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권리가 사실 과거의 종교나 문화,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싸워서 얻어낸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다르다는 어떠한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장애인의 인권은 인권 그 자체입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두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인간의 권리는 동등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1981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필요성이 담긴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대표하는 법 3가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에 관한 법률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의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인식개선, 의료,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정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 줄여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고도 하며 장차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이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차별금지 대상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리하는 자 또는 동행하는 자, 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기 등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차별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는 어떠한 것이고 무엇이 차별인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종류에는 크게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차별이란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배제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이유도 아닌 장애가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 장애 학생에게 불리한 대우가 발생한 것이지요. 그 다음 간접차별입니다.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예시를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장애 학생이 입학을 거부하지 않고 허락을 한 상황이지만 다른 비장애인 학생과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 우리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경사로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점자도 없어. 이런 상황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점자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학생이 다른 비장애인 학생들과 똑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요? 다음은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전 간접차별 예시를 생각해 본다면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똑같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측에 경사로나 장애인 화장실, 점자 유도 블록 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부득이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이란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거부, 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서 본 내용을 이어서 예시로 들자면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 학생을 불쌍하게 연출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처럼 만드는 방송사.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하나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차별부터 광고에 의한 차별까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차별금지에서 예외인 사유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처럼 차별금지의 예외인 사유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약칭 줄여서 발달장애인 법이라고도 합니다.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묶어서 발달장애인이라고도 합니다. 발달장애를 IQ 지수로 장애의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고 표현하는 방법에 또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묶어서 발달장애라고도 하지만 각기 다른 장애이며 나타나는 특성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법에는 주요 3가지 영역으로 권리의 보장,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주요 3가지 영역 중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주거지 및 의료행위, 타인과의 교류, 복지 서비스 등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성년 후견제 지원과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언어 또는 그림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의사소통 지원.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자조단체 결성 지원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3가지 영역 중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지원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보장을 통한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연금 제도와 발달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및 직업 훈련 지원,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재활 발달 서비스 제공, 평생 교육 등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입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전달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시도별로 설립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파편화된 복지 서비스를 모아 개인별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하고 중복 서비스를 피해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자립은 무엇인지, 또 자립을 위한 편의시설과 보조기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들은 왜 필요한지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립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어선다는 뜻인데요. 장애인의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입니다. 장애의 유무 상관없이 장애인도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개인 상황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접근권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접근권은 누구나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정보 등이 누구에게는 어떠한 벽으로 인하여 자신이 원할 때 이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에 법률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기준과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접근권의 자유와 안전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이동권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장애 등으로 교통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에 관련 내용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요한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포함하며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계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이용인을 위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점자 촉진판, 장애인 주차장, 안전난간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등 이 외에도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으시죠? 그렇다는 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지내오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보조공학기기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란 공학과 전자기술을 활용해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 및 신체적 불편함을 돕기 위해 개발한 기기로 점자 정보 단말기나 보청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보조공학기기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지체장애인 경우 우리가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휠체어를 보시면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동 휠체어부터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는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상징하며 단독 보행을 돕는 흰 지팡이, 한글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시켜주는 점자 정보 단말기, 저시력인 경우 작은 글자를 크게 확대시켜주는 확대경 등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경우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도 있지만 보청기나 인공화호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도만 가볍게 살펴보았는데요. 이보다 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들이 있고 더 많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보조공학기기는 다양합니다. 자립을 위해 편의시설과 보조공학기기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것인데요.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보완하다, 대체하다, 의사소통의 줄임말로 AAC라고도 합니다. AAC는 말과 행동 등으로 자신의 상태나 표현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대체하여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의 방식이 다르듯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양합니다. 수어, 필담, 행동, 점자 등이 있는데 AAC는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림 문자를 통해 표현하는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현재 실제로 주민센터, 병원, 카페, 식당 등에서 AAC 의사소통판을 비치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이 방문하면 스스로 메뉴를 결정하여 주문할 수 있도록 AAC 메뉴판을 설치 운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림 문자 메뉴판을 통한다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전달하고 스스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여 먹을 수 있겠지요. 다음은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리어 프리란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베리어 프리 편의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와 비슷하지만 또 같은 공공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은 베리어 프리보다 좀 더 익숙한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은 특정 대상이 없이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부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편의시설, 보조공학기기, 그 외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본 것들은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니까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장애인, 비장애인 할 거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누구나에 포함된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장애 감수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 감수성이란 내가 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똑같이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장애와 비장애를 분리시키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결할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예방하자는 마음이 시작되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장애 감수성을 깨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